요즘 들어 자꾸만 일이 꼬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별일 아닌데도 부부 사이에 말이 어긋나고 애써 모은 돈도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가는 것 같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도 예전 같지 않은 느낌 드신 적 있으시죠? 아니, 희한하게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 집에 있어도 자꾸 한숨만 나와 그냥 나가고 싶어. 돈이 안 모여 뭔가 새는 기분이야. 이런 말 요즘 주위에서 자주 들리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졌다는 아주 미세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기운의 흐름. 그게 바로 풍수입니다. 풍수라고 하면 괜히 미신처럼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공간의 구조가 마음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흐름의 과학입니다. 어느 방향에 앉느냐, 어떤 색이 마음을 편하게 하느냐. 그 작은 것들이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삶의 에너지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간, 가족의 감정과 재물운이 만나는 지점, 거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감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한 분위기, 그 모든 것은 당신의 공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파, 가족 사진이 걸린 벽, 식물이 놓인 자리에 따라 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오늘 영상은 그걸 실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보여드릴 겁니다. 대단한 공사나 비용이 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공간에서 단 몇 가지 작은 위치와 마음가짐만 바꾸면 가족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마음이 놓이는 그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거 해놓고 나니까 이상하게 집이 좀 따뜻해진 것 같아. 요 며칠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이런 후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지요. 이 영상은 단지 풍수를 설명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이 당신을 응원해주는 공간이 되게 만드는 진짜 마음 정리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내 집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변화의 씨앗을 하나씩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소파의 배치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나는 평생 살림을 해도 왜 이렇게 마음이 늘 불안한지 모르겠다고요. 식구들하고 밥을 먹고도 뭔가 허전하고 소파에 앉아 쉬어도 진짜 쉰다는 느낌이 안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분 댁 거실에 들어가 보니 소파가 벽을 등지고는 있지만 이상하게도 현관문 가는 등을 치고 있었고 소파 앞은 텅 빈 공간이었어요. 사람은 무의식 중에 방향에 따라 감정을 느낍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안정적이면 마음도 그렇고 시야가 막히면 숨도 막히는 법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단지 기운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뇌가 그 공간을 해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은 늘 백성들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앞을 보아야 시비를 가릴 수 있고 흐름을 볼 수 있지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면서도 등지고 있다면 그건 스스로 흐름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현관을 바라보며 앉는 자리. 그건 단지 손님을 맞이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기운과 흐름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소파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앉느냐가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소파가 벽을 등지고 있지만 앞이 막혀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현관을 완전히 등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구부정해지고
나도 모르게 숨이 가빠지고 나도 모르게 말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감정의 흐름도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기운은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눈높이와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소파는 말 그대로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군요. 자식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런데 그 자식은 거실을 지나가면서도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소파의 방향이 늘 벽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간을 무시하지만 공간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세입니다. 등을 지고 있다는 건 거부와 방어의 신호입니다. 바라보고 있다는 건 수용과 이해의 시작입니다. 소파를 현관을 향해 살짝 틀어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식구들이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고 눈이 마주치게 되며 어느 순간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대화는 돈보다 귀한 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늘 불만이 많고 아내는 자꾸만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구조를 바꾼 뒤로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고 놀랍게도 말투가 부드러워졌다고 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소파의 방향을 조정한 것뿐이었습니다. 전에는 서로의 등을 보던 구조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구조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기운의 흐름입니다. 정확한 방위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일단은 상식이 먼저입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벽을 보고 있다면 혹시 마음도 막혀 있진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사람들의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면 혹시 내 하루도 외롭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소파는 거실의 중심이자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위에 앉는 사람의 감정이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편안한 방향, 따뜻한 시선이 흐르는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건 기운을 끌어오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그 마음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파 방향을 바꾸는 건 단지 인테리어가 아니라 내 삶의 자세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시선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세상을 마주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운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그 소파가 어떤 재질일 때 가장 따뜻한 기운을 불러오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파 위에 앉은 마음을 감싸주는 진짜 촉감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래 몸을 맡기는 가구는 침대보다도 소파일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소파에 앉고, 손님이 와도 소파에 앉고, 멍하니 쉬고 싶을 때도 소파에 기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 마음을 가장 오래 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소파의 재질과 색이 불편하다면 그건 매일같이 낯선 곳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그러셨어요. 자기는 늘 피곤하다고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다고. 그런데 그분 댁 거실에 있는 소파는 진한 갈색 가죽에 아주 단단한 질감이었어요. 보기엔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앉는 순간 차가운 느낌이 올라왔고 소파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뻣뻣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운을 막는 소재입니다. 가죽은 살아있던 생명의 껍질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고 감정의 기운도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진짜 가죽일수록 그 느낌은 더 선명해집니다. 물론 인조가죽은 그런 점에서 낫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차가운 표면이 주는 긴장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패브릭은 다릅니다. 천은 몸의 온기를 받아주고 마음의 감정을 감싸줍니다.
부드러운 천은 나도 모르게 긴장을 풀게 하고 몸을 맡기고 싶은 기분이 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도 소파는 되도록 패브릭 소재를 추천하고 그 중에서도 너무 진한 색보다는 연하고 따뜻한 색을 권장합니다. 베이지 톤, 연한 노란빛. 그 사이의 파스텔 계열은 안정감을 주고 온화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혹시 지금 집에 있는 소파가 너무 진하거나 어두운 색이라면 그 위에 밝은 색의 커버를 씌우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달라집니다. 같은 자리인데도 앉았을 때 마음이 좀 더 편해진다면 그건 이미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색은 감정입니다. 어떤 색을 매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심리는 미세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빨간색 소파는 보기엔 활기차 보이지만 오래 보면 불안감을 주고 파란색은 시원하지만 때로는 차가운 외로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파처럼 오래 바라보는 가구일수록 자극적인 색보다 중간색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흰색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흰색은 때로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의 분위기에 따라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엔 따뜻한 톤이 주는 안정감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한 어머니는요, 아이들이 집에 와도 금방 나간다고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소파에 따뜻한 색감의 커버를 씌우고 아기자기한 쿠션 몇 개를 얹어뒀더니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분위기가 좋아졌대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공간이 사람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말로 만들려 하지만 사실은 색과 질감이 먼저 분위기를 만듭니다. 소파 위에 얹어진 쿠션 하나만으로도 공간의 감정은 바뀝니다. 너무 어두운 공간에 따뜻한 주황색 쿠션을 두면 집안에 햇살이 들어오는 것 같은 기운이 감돌고 단조로운 회색 소파에 연분홍 포인트가 더해지면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기운은 항상 시선과 접촉을 통해 전달됩니다. 내가 눈으로 매일 바라보는 색, 내가 몸으로 매일 기대는 감촉. 그것들이 결국 내 하루를 결정합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소파 하나를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커버 하나, 쿠션 하나만 바꿔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간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에 가도 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카페나 공원 같은 데를 찾게 된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공간이 편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따뜻한 조명, 부드러운 의자, 그리고 포근한 색의 조합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카페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집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집은 가장 내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니까요.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소파가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고 있나요? 아니면 긴장하게 만들고 있나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먼저 느낄 겁니다. 편안함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다음은 그 편안함을 이어줄 또 하나의 중심, 가족의 정서와 화목을 모으는 특별한 풍수 아이템. 바로 가족 사진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집안에 걸린 사진 한 장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 지금 이어서 들어보세요. 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무리 인테리어를 바꿔도 집이 허전하다고요. 벽지는 새로 발랐고 소파도 따뜻한 톤으로 바꿨는데도 자식들 다 나가고 나면 거실이 너무 쓸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실에 가족 사진은 걸려 있냐고요.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히 올려두면 부담스럽지 않겠냐고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실 그게 허전함의 이유였습니다. 풍수에서 가족 사진은 단지 장식이 아닙니다. 사진은 기운을 담는 그릇이고
정서를 모으는 중심입니다. 벽에 걸린 한 장의 사진이 가족의 감정을 지탱해주고 그 집안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기둥이 되어줍니다. 특히 웃는 얼굴이 담긴 가족 사진은 양기를 불러들이고 공간 전체에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한 집에는 두 개의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랜만에 다 같이 웃으며 찍은 사진. 다른 하나는 아버지 혼자 계신 사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는 늘 아이들끼리 다투고 엄마, 아빠가 자주 말다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진을 바꿨습니다. 온 가족이 웃고 있는 사진으로 통일하고 벽 한가운데에 크게 걸었지요.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도 말수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족 사진은 무의식적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속한 자리를 다시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미소는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마음이 지칠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가족의 의미는 더 커지고 그리움도 깊어지는데 이 사진 한 장이 그 감정을 잡아주는 닻이 되어주는 겁니다. 사진을 거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동쪽이나 남동쪽 벽면을 추천합니다. 이 방향은 건강과 번영의 기운이 흐른다고 알려져 있으며 아침 햇살을 먼저 받는 방향이라 긍정적인 기운을 자연스럽게 퍼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너무 높은 곳보다는 눈높이에 맞춘 위치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주 바라보게 되는 자리, 거기에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사진의 상태도 무척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족 사진이라도 먼지가 뿌옇게 덮여 있다면 그건 흐려진 감정, 흐려진 기억이 되어버립니다. 깨끗이 닦고 액자를 정돈해 두는 습관만으로도 사진이 살아 움직이듯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진을 바라보며 가족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가족끼리도 사진을 잘 안 찍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바쁘고 얼굴을 마주할 시간도 적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은 많지만 정작 벽에 걸어둘 사진 한 장은 없다는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쯤은 꺼내어 걸어야 합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들은 결혼 40주년을 맞아 딸이 몰래 찍어준 사진을 크게 인화해 거실에 걸어두셨어요. 처음엔 쑥스러워 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진을 바라보며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말보다 사진이 더 많은 마음을 전해주는 순간이었지요. 사진은 기억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다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사진 한 장이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도 가족 사진은 집안의 중심 기둥처럼 작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을 붙잡고 정서를 모으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 혹시 지금 거실이 너무 심심하거나 이유 없이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가족 사진 하나를 걸어보세요. 멀리 있는 가족일지라도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걸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는 마음. 그 마음이 공간을 바꾸는 진짜 기운이 됩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식물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잘 키워도 복이 들어온다는 초록빛 생명들. 그 식물들이 어떻게 집안의 재물운과 생기를 끌어당기는지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은 말보다 식물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한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멀리 시집가고 혼자 남은 집안이 썰렁해 보여서 식물 하나 들여놨는데 어느 날부터 그 앞에 자꾸 앉게 된다고 하셨어요.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다 보면 혼잣말도 나오고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진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집안에 식물이 있다는 건 단순히 초록빛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운을 드리는 일이라는 거요. 풍수에서 식물은 생기와 순환을 상징합니다. 특히 잎이 넓고 윤기가 흐르는 식물은 기운을 넓게 퍼뜨리고 재물운을 불러온다고 전해집니다. 대표적으로 금전수나 파키라, 벤자민 고무나무처럼 관리가 쉬우면서도 생기가 도는 식물은 집안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머무는 사람의 감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중년 부부는 거실 한켠에 커다란 금전수를 들여놓았어요. 사실 처음엔 풍수 때문이라기보단 그냥 공기 정화용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식물을 놓은 자리 근처에 가족들이 자꾸 모이게 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소파에 앉아 TV만 보던 생활이 바뀌고 그 식물을 닦으면서 서로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 생겼다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변화냐고요. 하지만 작은 식물 하나가 가족의 대화를 이끌어냈다면 그건 기운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식물은 기운을 흡수하고 다시 뿜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물이 놓인 자리의 기운이 곧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식물은 특히 구석진 공간, 탁한 공기가 머무는 자리에 두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아도 어느 정도 견디는 식물을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는 것.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공간의 흐름은 새로워집니다. 식물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은 공기의 질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그 공기가 사람의 기분을 만듭니다. 하루 종일 미세먼지 뉴스에 불안해하면서도 집안 공기를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때 식물은 가장 자연스러운 정화장치가 되어줍니다. 또한 식물은 돌봄의 상징입니다. 어떤 것을 잘 키운다는 건 그만큼 내 삶을 잘 보살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 한 번 식물의 상태를 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도 하루 한 번은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은 삶의 감각이 살아있고 주변을 세심하게 챙기는 힘이 길러집니다. 식물이 시들면 기운도 시들고 식물이 자라면 마음도 자랍니다. 풍수적으로는 식물이 자라는 속도와 방향도 집안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잎이 자꾸 한쪽으로만 자란다면 그 방향으로 기운이 쏠리고 있다는 의미고, 잎끝이 마른다면 그 자리에 탁한 기운이 머물러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키운다는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집안 기운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식물 키우는 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대형 식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스투키나 산세베리아처럼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종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식물 앞에서 오늘도 잘 지내자 하고 인사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도 닿고 집안 기운에도 닿는 인사말이 됩니다. 한 노부부는 아침마다 서로 식물에게 물을 주는 역할을 나눴다고 합니다. 아내는 거실의 화분을, 남편은 베란다의 작은 허브들을. 서로가 물을 주고 나면 그날 하루를 어떻게 지낼지 짧게 이야기하고 웃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식물이 자라는 동안 부부 사이도 한층 부드러워졌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기운이란 참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흐른다는 거리요. 혹시 지금 집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느껴지신다면 말없이 살아 움직이는 식물 하나 들여보세요. 그 초록빛 하나가 당신의 마음에도 생기를 불어넣고 당신의 삶에 복이 스며들게 할 겁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이 기운을 머무르게 하고 흐르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밀, 거실 테이블의 모양이 주는 풍수적 의미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도 운도 부드럽게 흘러가게 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상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족이 자주 다투고 말끝마다 날이 서는 분위기라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부부끼리도 서로 예민하고 아이도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고 집안에 무언가 계속 틀어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죠. 그분 댁에 방문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건 거실 테이블이었습니다. 매우 예쁘고 고급스러운 사각 테이블이었지만 모서리가 날카롭게 뻗어 있었고 그 끝이 소파를 향해 있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구조를 칼날 구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기운을 자르는 칼끝이 날아가는 형상이죠. 사람도 모서리로 향하면 긴장하게 되고 말투도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테이블이 둥글면 그 곡선이 공간의 기운을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까지 여유롭게 감싸줍니다. 특히 거실이라는 공간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테이블의 형태는 가족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둥근 테이블은 기운을 흘려보내고 다시 되돌립니다. 그 안에서 나눈 대화는 부드럽게 순환되고 충돌 없이 감정을 흘려보냅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순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막히는 곳 없이 돌아가는 기운이 건강과 재물 인간관계의 흐름까지 원만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죠. 어떤 할머니 댁에서는 예쁜 작은 원형 테이블을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그 위에는 오래된 도자기 꽃병과 가족 사진이 함께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손주가 와서 책을 읽고 다과를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상하리만치 말소리가 부드럽고 긴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손님이 와도 그 공간에 앉으면 다들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어요. 결국 테이블 하나가 만들어내는 흐름과 분위기가 공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모든 사각 테이블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날카로운 모서리를 어떻게 완화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위에 둥근 러너를 두르거나 가운데 라탄 바구니나 도자기 그릇 같은 곡선의 소품을 배치해 주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또 테이블 모서리가 소파나 주요 동선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게 살짝 방향을 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은 결국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흐름입니다. 말끝마다 싸우는 이유는 사실 공간이 긴장감을 유도하기 때문이고 말없이 미소 지을 수 있는 집은 그 구조가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 부부는 테이블을 바꾸고 나서 식사 시간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말없이 밥만 먹고 일어났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치고 대화가 이어진다고 하셨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방향이 생기고 웃음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테이블 하나 바꿨을 뿐인데 관계가 변한 겁니다. 그 중심에 둥근 곡선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테이블은 단지 형태만이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을 올려놓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나 어지럽고 잡동사니가 가득한 테이블은 마음속에도 복잡한 기운을 쌓이게 만듭니다. 때로는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도 좋고 계절꽃이나 향초 하나를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기운이 달라지고 기분도 한결 정리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실 테이블은 가족이 마주하는 공간의 심장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그 심장이 둥글게 뛰고 있어야 대화도 순환하고 감정도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혹시 지금 우리 집에 늘 갈등이 잦거나 어딘가 삐걱거리는 기분이 드신다면 오늘 한번 테이블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깔아둔 감정의 모서리들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바꿔보세요.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삶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풍수적 흐름을 하나로 정리하고 그 안에서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음의 결론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풍수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지 않는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간을 정리하고 방향을 바꾸고 빛을 들였을 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부터 공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거실의 소파를 옮기고 테이블을 바꾸고 식물을 들이고 가족 사진을 정리한 그 순간 무언가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들이 흐르기 시작하고 말없이 쌓였던 고요한 응어리들이 녹아내립니다. 가족 사이의 온기가 다시 살아나고 답답했던 마음이 어느새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풍수라는 것은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마음을 어디에 앉힐 것인가, 시선을 어디로 둘 것인가, 바람과 햇살과 감정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느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의 기운을 무심히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는 테이블 위 먼지 하나, 모서리에 걸린 말 한마디, 의자에 앉을 때 느끼는 낯선 불편함.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 작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어떤가요? 지금도 따뜻한 기운이 돌고 있나요?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눈을 마주치면 웃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주고 있나요? 공간이 말을 걸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말없이 감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바꾸는 일은 단지 가구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흐름을 다시 잡아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가족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고 결국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은 모든 걸 바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라도 내 공간에서 실천해 보신다면 그 작은 실천이 나를 위한 응원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거실에 식물 하나를 놓고 매일 말을 걸어보세요. 테이블 위를 닦으면서 그날의 감정을 함께 닦아보세요. 가족 사진을 정리하면서 지나간 시간을 따뜻하게 돌아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보세요. 그 자리가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자리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부터 집은 단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은 그 공간이 품어주는 기운에 따라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안풍수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기운 하나로 스며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에 닿는 해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